네, 관련된 이슈를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시간, 라운드 테이블. 오늘은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박현정 대신증권 글로벌 ETF 연구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큰 이슈를 두고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앞서 영상을 좀 보고 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4차 무역 협상에서 뭐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근데 중국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반덤핑, 반차별 조사에 나선다고요? 네. 이게 너무나 분위기가 좀 다른 소식들이 동시에 전해지다 보니까 어디로 분위기를 좀 잡아봐야 될지 좀 되게 복잡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엔비디아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적발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중국이 이제 엔비디아를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이번 달 12일에 미국 상무부에서 이제 중국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미국의 반도체 관련 수출 제한 조치를 위반했다고 하면서 이제 뭐 GMC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지춘 반도체와 같은 중국 기업 23곳을 수출 규제 명단에 포함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이제 데이터 센터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고속 네트워킹 전문 기업인 멜라녹스를 약 70억 달러 규모의 이제 인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당시 이제 중국 당국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에게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GPU 수출을 이제 공급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단서를 달고서 조건부에 승인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 상무부가 중국을 상대로 AI 관련된 이제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첨단 AI 칩을 중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당국 입장에서 이 부분이 이제 조건부 승인을 했던 그런 승인을 했었던 부분에 대한 위반이 된다라고 하면서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갈등 무역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협상 카드로서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제재를 가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이제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이제 카드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좀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요? 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로이터에서 말하기를 이제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의 이제 뭐 10% 정도를 중국에게 이제 벌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규제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이 이제 협상 카드로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규제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아마 이제 미국도 지지 않고 또 중국에 대해서 이제 보복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은 이제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기술 자립도를 높여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엔비디아의 규제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생산과 관련해서 중국의 국산화 작업을 좀 속도 있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어쨌거나 AI 시장 내에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우위를 고려를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오히려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번 이슈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흔들린다면 이제 매수 기회로 한번 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만이 TSMC 등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서 뭐 올해 1인당 GDP가 한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가 이렇게 쉽게 추월을 당할 수준이었나요? 네. 그렇지만도 TSMC라는 굉장히 거대한 기업이 대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함께 대만 증시도 뭐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대만 정부 통계청에서도 이제 AI 관련 수출 강세로 인해서 대만의 GDP 성장률을 기존 3.1%에서 4.45%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대만의 경기가 좀 견조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인당 GDP 순위가 대만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뒤바뀌게 된 게 이제 22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반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FOMC 앞두고 이제 저희가 9월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달러는 약세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타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의 방향으로 가겠지만 이제 하단은 일정 부분 이제 정해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달러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 신흥국 증시의 투자 매력도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생각보다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 달러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 대만과 같은 이런 신흥국 증시의 분위기도 하반기 동안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반기에 이제 여러 모멘텀이 있을 수 있지만 신흥국 증시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는 것도 네,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네요. 여기에 TSMC가 이제 엔비디아와 차세대 A16 공정 반도체 생산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뭐 지금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더 활활 가지 않을까 네. 이런 호재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업계에 어떤 파급력이 있을까요? 네. 엔비디아가 이제 2026년 말부터 이제 차세대 GPU 아키텍처인 이제 파인만에 TSMC의 A16 모델을 사용할 예정이다,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AI 연산 전용으로서 이제 고안된 GPU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루빈에 비해서 이제 컴퓨팅이 이제 2배 이상 늘어나게 되고, 이제 HBM 용량도 4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가 TSMC의 A16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는 AI 칩이 이제 TSMC의 최신 공정 칩을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실 스마트폰이 가장 먼저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판도가 바뀌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더 진보한 노드를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I 인프라 내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갖게 되는 그런 위치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기술이나 아니면 향상된 성능, 그리고 또 이제 칩의 밀도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업계가 또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 변화의 흐름에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큰 틀에서 이제 계속해서 AI 반도체 투자를 이어가려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올 가을 국가적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국에 집이 상당히 많긴 한데요. 네, 어떤 일인지 또 건설과 부동산 업종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소식인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9월 초에 이제 스콧 베센트가 이제 국가 주택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미국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물가 상승률 자체도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를 했지만 주거비는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표심을 잡기 위해서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표를 좀 몇 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 이제
가족들이 미국에 살고 네. 있는데 네. 이 뭐 주택 가격이 뭐 2배에서 3배까지도 올랐다라는 소식을 네. 전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련 이슈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좀 몇 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주택 가격 자체가 2020년 코로나 이후로 급등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주택 재고 데이터를 좀 보여주시면 사실 기존 주택 재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규 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는 좀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비상 사태가 선언이 되게 되면 이제 주택 공급이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베센트가 언급을 했던 게 이제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건자재에 대해서 미국에 지금 부과되고 있는 그런 관세를 일정 부분 면제를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또 함께 언급이 되고 있어서 주택 건설 테마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국면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쨌거나 저희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가 되면 모기지 금리에 대한 부담 역시도 낮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주택 수요도 올라올 수 있어서 이런 주택 건설 테마 ETF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관련된 ETF군요. 안 그래도 그 최근에 그 주택 지표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더 많이 집을 짓고 그만큼 수요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어떤 상품에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미국에 상장된 이제 신규 주택 건설 ETF 관련해서 대장격 상품은 이제 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iShared에서 운영하고 있는 ITB라는 상품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SPDR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XHB 상품입니다. 근데 두 가지 상품이 좀 작년부터 시계열로 길게 해서 봤을 때는 주가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XHB가 ITB보다 성과가 좋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XHB 같은 경우에는 건자재 관련 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ITB 같은 경우에는 주택 건설 기업에 관련된 그런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요. 어쨌거나 이제 주택 건설이 늘어나게 되면 건자재도 물론 수혜를 받겠지만 단기적으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건 건설 쪽 기업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 상품 중에서는 ITB를 현재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가지 상품을 소개해 주셨는데 ITB와 XHB 그 안에서도 ITB에 조금 더 집중해서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FOMC를 통해서 이제 모레 새벽이면 저희가 기준금리 결정을 듣게 됩니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 기대감 속에 사실은 성장주가 굉장한 강세를 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ETF 상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기술주 위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금 유입 강도가 높았던 ETF들을 10종목을 추려와 봤습니다. 그래서 유입 강도가 높다는 것은 이제 ETF의 규모에 대비해서 큰 금액의 돈이 들어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상위에 전부 다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 저희 과거 2020년 코로나 당시에 이제 많이 언급이 됐었던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 3가지가 이름을 올린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상품은 이제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ARKK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차세대 인터넷에 투자를 하는 ARKW 상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위치한 건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핀테크 사업을 영위하는 이제 F 상품이 위치해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유동성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의 성과가 더 우수했었고, 그리고 이제 성장주 내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아크에서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중소형주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기업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초 대비로 했을 때 한 40%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 SPY가 동기간에 13% 정도 상승했다는
있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굉장한 알파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유동성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이런 아크에서 운용하고 있는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ARKK 같은 상품들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크 인베스트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제 돈나무 언니, 네. 캐시우드 아닙니까? 사실은 그 기술주를 정말로 사랑하는 이 캐시우드 언니의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승패를 한번 맡겨봐도 될지 계속해서 ETF의 흐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현정 대신증권 글로벌 ETF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